안녕하세요. 대거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예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 문제들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맞췄는지, 혹시 서술형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과제는요, 페이지 87쪽에 보면 생각지도라는 게 있었는데 나만의 기권과 날씨 생각지도를 그려서 적어서 사진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 올 때도 들고 와야 돼요. 생각지도를 들고 오면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안에 합쳐져서 포트폴리오 점수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 들으면서 교과서 참고해서 그려도 매우 좋지만 혹시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빼고 변형시킬 거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마음껏 생각지도로 그려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생각지도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혹시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요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는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권과 날씨라는 단원에서는요, 층상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지구를 넘어 감싸고 있는 이 대기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맨 밑에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영역의 이름이 대륙권이었습니다. 대륙권. 그리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가죠. 각각의 특징 꼭 기억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복사평형 부분입니다.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았을 때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햇빛을 지구가 계속 받아도 온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확대시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온실 효과예요. 온실 효과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던 에너지들이 대기층에 갇혀서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방출되던 에너지가 다시 들어와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온실 효과였습니다. 다음, 이 온실 효과가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강화되고 심화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배운 내용은 수증기 파트였어요. 포화 수증기량 기억나죠? 포화 수증기량 우리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다음에 그래프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란 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한 양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때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 공기가 있는데 얘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공기에 어느 정도 수증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습도라고 합니다. 상대습도는 말 그대로 공기의 상대적인 습도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비해 현재 수증기량은 얼만큼 있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도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 현재 수증기량이 몇 %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증기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구름 생성 과정 여기 적혀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공기가 상승하고요.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죠. 이것을 우리는 수증기 응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응결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된 것을 우리 눈으로 뭘로 본다? 구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다음은 기압 파트예요. 기압은 공기의 압력인데 높을 때는 고기압, 낮을 때는 저기압입니다.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집니다. 고기압일 때는 바람이 불어 나가다 보니까 위에 있던 공기들이 아래로 내려와요. 하강 기류가 생성되고요.
하강 기류가 생성되면 구름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씨가 되죠. 하강 기류 그리고 맑음, 고기압입니다. 저기압은요, 바람이 저기압이다 보니 불어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오다 보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구름이 생성되면 날씨는 흐리다고 하죠. 날씨 흐림. 마지막, 기단과 전선에 대한 내용이죠. 기단은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 공기 덩어리예요. 이 기단들, 우리 4개의 기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로 배웠었죠. 그 부분도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뭐가 생기냐? 전선이 생깁니다. 전선에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세모 이렇게 표시해 둔 거는요, 한랭전선입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빨간색으로 동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온난전선이죠. 각각의 특징은 문제풀이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다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가까운 층의 특징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표면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프로 봤을 때. 그리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다라 중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의미인데, 그럼 각각이 어떤 영역의 특징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 자외선 흡수하는 층이죠. 이거는 무슨 권? 성층권의 특징입니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다음,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혹시 듣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필기를 해두세요. 자,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요, 첫 번째는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증기 양이 많아야 돼요. 2번째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류현상은 공기가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영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대류권입니다. 대류권. 선생님,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대류권과 중간권 둘 다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걸 생각해줘야 돼요. 중간권은요, 지표면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증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안 나타나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대류권입니다. 자, 다하를 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이것은 지표면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열권의 특징이고요. 라를 보겠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죠. 이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간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부터 가까운 대류권부터 나열해보면 대류권 나, 성층권 가, 중간권 라, 열권 다네요. 나가라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3개의 단어를 모두 포함하래요. 자, 지구는, 선생님 지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햇빛에 대한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지구에게 계속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이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방출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하죠?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적은 거랑 똑같나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문제네요. 포화 수증기량. 자, A에서 E 공기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과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을 순서대로 써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포화 수증기량이 어디가 제일 높은지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기온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많아지죠. 지금 A, B, C, D, E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냐면 높은 공기가 이 가로축을 보아하니 E가 제일 기온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은 E입니다. 다음,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이슬점은요, 어떤 것이냐? 일단 개념을 먼저 짚어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공기가 있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여기. 지금 불포화 상태였습니다. 이 공기가 기온을 낮춰주면요. 가로축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다 이 그래프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요. 이만큼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만큼 응결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점은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것을 볼게요. 세로축을 봐야겠죠? 세로축을 보면은 A, B, C, D 중에 D가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높네요.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높으면 이슬점이 제일 높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E를 보면은 이렇게 낮아지다 여기가 이슬점이네요. C도 여기쯤이 이슬점이네요. B는 낮아지다 여기가 이슬점이네요. C랑 E는 한 20도 정도고 B랑 A는 한 10도 정도가 이슬점인데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바로 이슬점이네요. 기온이 제일 높죠. 이슬점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은 D입니다. 정답은 E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20도의 공기 10kg 중에 70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상대 습도는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나의 비율을 차지하니? 라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 20도의 공기 10kg이잖아요. 10kg. 자, 그러면 20도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20도의 공기는 14네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14분의 10kg의 공기에 70g이 되어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는 1kg이에요. 그래서 1kg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증기가 지금 7g 들어있는 거죠. 0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큼 포함할 수 있는데 현재 7만큼 가지고 있다. 이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7, 2, 14 약분되고요. 2와 100이 약분되면 50이네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50%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5번입니다. 5번.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실험 모습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그 첫 번째는 공기 상승입니다. 공기가 일단 상승하게 되면요. 얘가 팽창돼요. 팽창. 이것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단열 팽창이 되면 이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아까 그래프에서 봤죠? 기온이 내려가다가 이슬점에 딱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로 더 내려가면 수증기가 응결되죠. 수증기 응결. 수증기가 응결되면 이 수증기들이 응결된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페트병에다가 이런 펌프를 놔두고 얘 펌프질을 쭉쭉쭉쭉 해놓고 다시 뚜껑을 열면 이게 기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단열 팽창이 되죠. 단열 팽창되면
문제에서 말하는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단열 팽창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단열 팽창되면 페트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그 값이 증가하는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씩 볼까요? 자, 뚜껑 열었어요. 그러면 기압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요. 기온은 단열 팽창되면 팽창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상대 습도는 그럼 어떨까요? 얘가 기온이 낮아지면요. 포화수증기량이 줄어들어요. 포화수증기량이 줄어들면 이 분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상대습도 공식에서. 그러면은 상대습도는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이 기온이 낮아지면요. 포화수증기량 자체가 이렇게 조그맣게 작아져요. 그러면 이 현재 수증기량이 포함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상대습도는 커지는 거예요. 리를 볼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수증기량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만 고르라 그랬으니까 증가하는 거는 지금 다 화살표가 아래로 가는데 하나만 위로 가고 있죠? 디귿이네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하나. 6번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가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1, 2, 3, 4 선생님 표시해둔 기단의 위치와 이름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 성질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이 기단의 성질은요. 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봐봐요. 자, 가로선, 지구를 가로로 가로지르는 선을 우리는 위도라고 하는데 이쪽이 고위도, 이쪽이 저위도죠. 고위도에 있으면은 북극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위도는 기온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춥잖아요? 기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에 있으면 기온이 낮은 거고 기단의 온도. 그리고 저위도에 있으면 기온이 높은 거예요. 또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대륙에 있냐 해양에 있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초록색 대륙에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파란색 해양에 있는 기단들입니다. 대륙에 있으면 이 기단의 특징이 건조해지죠. 해양에 있으면 기단의 특징이 습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을 설명을 해라. 단, 기단의 발생 장소를 근거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시베리아 기단은 발생 장소가요. 대륙이고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단의 성질은 고위도잖아요? 그러니까 한랭, 춥고요. 그리고 대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합니다. 라고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을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8번까지 있는데 거의 끝났죠? 집중해주세요. 자, 그림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면과 경계선이래요. 우리 이거 각각을 뭐라고 해요? 경계면은 전선면, 경계선은 전선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써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전선은요.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의 이름은 한랭전선이죠. 물론 기호로도 알 수가 있겠네요. 한랭전선에 대한 특징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전선은 온난전선이다. 틀린 말이죠. 한랭전선입니다. 자, 니은. 전선 부근에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그렇죠. 한랭전선의 특징입니다. 한랭전선은 이렇게 세모 기호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자,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뒤의 지점에서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를 내리는 저군형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맞는 설명. 전선 뒤쪽에 주로 소나기성 비가 생긴다. 그렇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니까 맞습니다. 전선면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다. 맞습니다. 전선면은요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온난전선의 전선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에 비해서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기도 문제인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네요. 일기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계절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딱 문제에서 나왔네요. 어느 계절의 대표적인 일기도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를 기압 배치를 이용해서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 일기도를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이 눈에 띄고 있죠? 고기압이 남쪽에 형성되어 있고 저기압이 북쪽에 형성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고 북저형으로 지금 기압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남고 북저는 여름의 일기도입니다. 여름.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대답을 고기압은 남쪽에, 저기압은 북쪽에 형성되어서 여름 일기도임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겨울은 남고 북저가 아니라 뭐였어요? 참고로? 그렇죠. 서고동저형입니다. 서고동저형. 왼쪽에 고기압, 오른쪽에 저기압이면 그것은 겨울철의 대표적인 일기도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풀이였는데요. 들으면서 중요한 건 필기를 해주고요. 오늘의 과제는 뭐라고 했죠? 생각지도 만들기입니다. 아마 교과서 참고해서 쓰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고려해서 생각지도 그리고요. 사진 찍어내세요. 학교에도 들고 오시면 포트폴리오 안에 꼭 끼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